네, 이제 지방선거 군수 후보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군수로 도전하시는 김상동 예비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 경북 예천은 지난 주말에 제가 다녀온 곳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 김상동 후보하고 토크쇼도 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김상동 예비 후보가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신의 공약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 특히 그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하고 이제 그 인터뷰 토크쇼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아니 사실은 예천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거 토크쇼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고 저 방송국을 한번 모셔서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강권하다시피 다시 모셨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천군의 현 군수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제가 기사를 지금 갖고 있는데 보니까 2000년 4월이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예.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청 엄격하게 할 때인데 이 사람 생일 파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예천군 의회. 예. 이 사람들 이 외유성 현지 시찰 명목으로 가가지고 예. 가이드 폭행하고 예. 성접대 강요하고 예.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예. 저도 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 예천 군민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천이 제가 알기로 그야말로 선비의 고장이고 아주 향기로운 이 선비 문화와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군수하고 군의회 의원하고 그런데요? 참 그게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해외까지 예. 방송되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는데 제가 예천 군민으로서 그 당시에는 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도 참 화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 국민한테 미안하고 예천 국민으로서 참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때 이거 정말 국민들이 분노했거든요. 예, 예. 분노했고 지금 예. 우리나라 지방의회 생긴 지도 근 30년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예. 있는데 이제는 참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군의회 지방자치단체장도 많이 여러 이제 30년을 겪었지만 그건 과반세기를 겪었다는 표현도 맞는데 예.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어지고 해외 가서도 우리 국격이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북 예천의 우리 김상동 후보와 토크쇼를 하는 직접적 계기는 우리 발효꽃감을 보급해 주시는 예천의 이재현 아미고님의 소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보면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예천에 이런 정말 막 나가는 사람들이 군수도 하고 의원도 하고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예천 주민들 선거 잘하세요 그러고 막 야단 들으시네. 그 당시 여행 가이드 폭행에 아주 취했습니다. 아이고 참네 창피한 얘기네. 그런가 하면 예. 현 군수가 김재동이를 불러서 고액의 강연료를 주면서 강연을 시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제가 보니까 2018년도 같은데 예. 김재동을 불러서 1,500만 원의 강연료를 주고 얼마요? 1,500
1,500만 원, 1,500만 원. 예, 90분 강의에 김재동이가 다 그 정도 돈 받고 여기저기 강연하고 다닐 때. 맞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기업이 협찬을 받아갖고 예. 1,5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예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서 지급했는 것 같은데 네. 600명 강의했으면 1인당 90분 강의에 25만 원씩 지급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제 100세 이상 된 이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한 50만 원밖에 지급 안 합니다. 지급 안 하는데 너무 국민의 세금을 무리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 국민의 좀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제가요, 뭐 저랑 비교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청와대 경호실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곧 취임하기 직전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자신들이 경호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알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특강을 요청했어요. 네. 그때 청와대 경호실이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강연료를 드리겠다고 예. 50만 원 줬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저 정말 감사하게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예천군이 1,500만 원의 강연료를 김재동이 같은 자한테 1시간 반 강연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제예요? 2018년 11월? 18년 연말. 예, 11월 25일이네. 예, 예. 그러니까 한참 저 좌파 잘 나갈 때, 예. 그리고 저 우리 자유우파 막 학살하고 막 감옥 보내고 할 때, 맞습니다. 예. 그때 이런 짓을 했어요. 예. 그때 지금 현 군수가 지금 군수죠. 그때 예. 군수죠. 예,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임인 새누리당 예. 출신으로 이제 군수가 그럼 지금은 당선되고 국민의힘 당적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예, 그렇죠. 현 예. 군수가. 예,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좀 의아심이 좀 가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공천된 군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 누구 말해도 할 말이 없죠. 이래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분노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뭐 공천 기준이 당의 정치성을 많이 보고 또 도덕성 예. 그 엄격하게 과거보다는 많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떤 기준 잣대가 네.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예. 김재동이만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좌파들 중에 또 뭐 와서 강연하고 돈 쓸어간 사람 또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에 탁현민도 와서 강의를 했죠. 탁현민이요? 예.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청와대 공무원이 예. 예천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예, 했죠. 그 사람은 강연료 얼마 받았대요? 그 강의료는 뭐 정확히 모릅니다. 신문에 언급된 바로는 뭐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 지급되는지 알겠어요. 제가 알지 어쨌든 못합니다. 예. 아니 경북군의 경북도의 예천군 네.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뭘 군정을 했던 모양이네요. 저도 이제 예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좀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황당하네. 아니 탁현민이 같은 자한테 뭔 들을 얘기가 있다고. 김재동이 같은 자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겠다고. 그 예천 국민들한테 저 강연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불만 표출돼 갖고 네. 이제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했는데 예천 국민들이 그렇죠. 예천 군수한테 현 군수한테 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걸 담당한 직원이 사과를 했더구만. 사과를 했는데 저는 지자체장이라 그러면은 당당하게 지자체장이 나와서 국민들 설명하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잘못 있을 때 이제 주로 잘한 것은 홍보만 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지자체장이 자신 있게 우리 국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와서 브리핑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니까 실무자가 사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시인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다 이런 참. 여기 부자 예천이네요. 초청 강사 1시간 반 강사료로 1,500만 원씩이나 주다니. 예천군의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1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10%가 안 돼요? 예. 예천군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군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5,858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봐서 한 4천억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그럼 4천억 예산에 10%밖에 안 되면은 400억을 자체적으로 세금 걷어서 조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갖고는 예천 군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주는 돈인데 월급 못 주죠. 다. 그런 살림을 살면서 이 김재동이 같은 자 불러서 1,500만 원을 강사료로 줘요? 그것도 군의 예산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군 예산으로 줬죠. 예. 그런 거를 감시하고 심의하는 게 군의회잖아요. 그렇죠. 예. 군의회는 근데 그 외우 가가지고 예. 그 가이드 폭행하고 성접대 요구하고 아니, 너무 이제 우리 군에 좀 창피스러운 부각해갖고 제가 한데 하여튼 뭐 저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조금 언짢게 생각하고 또 전국에 어떤 화두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우리 자유파의 수많은 그 인사들이 탄압받았어요. 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감옥살이는 그냥 예사로 하고 또 온갖 그 뒷조사에 뭐 이 계좌 추적에 전화 추적에 이런 걸 당하면서 버텼는데 근데 그 와중에 보수의 심장이라는 경북 예천에서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군수된 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제 이래 봐도 저는 그 34년 동안 공무원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이런 정권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무서운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모든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뒤처졌거든요. 네. 그래 이래 보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박근혜 정부보다가 더 잘했느냐 저는 이제 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모든 면에서. 그래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국채 논란인데 국채가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근 40년 해방 후에 보면은 한 6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400조에서 500조가 늘어났습니다. 예. 이거 엄청스럽게 지방 부담이 예. 됐고 또 세금은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많이 걷었어요. 그런데 세금은 걷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또 국채를 너무 남발해 갖고 네. 지금 보면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너무 그래요. 지금 지금 재난지원금도 도뿐만 아니고 뭐 기초자치단체죠 뭐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이래 보면 어떤 그 사회주의 정책이죠 이게요. 알겠어요. 예. 그랬는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내 고향 예천이 왜 이리 되었는가? 저는 지보면 출신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예. 자, 예천 계시는 우리 어머니도 예의 없다고 욕하던데요. 이번에 말이죠. 예.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 특히 우리 자유파의 기반인 예. 이 지역에 정말 옥석 제대로 가려야 됩니다. 예. 낮에는 보수라 그러고 자유파라 그러고 밤에는 좌파들한테 기어가서 줄 서고 알랑방귀 낀 자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옥석 제대로 가려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하는 꼴 보면 당 지도부가 그런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그들 눈앞에 챙기느라고 무슨 원칙도 없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지난 5년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결국 제일 잘 아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온 바로 자유파 국민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옥석을 좀 가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상동 후보 예비 후보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예천의 제일 뜨거운 이슈가 무슨 폐기물 매립지입니까? 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국 산업 폐기물을 우리 예천에 보문에 이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네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매립장을 만들어요? 예. 전국 산업 폐기물 매립장. 왜 예천입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게 이제 예천 가 보니까 산 좋고 물 좋은 예천이라고 써 있던데. 그렇죠. 예.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들어오는 지역도 보면은 예. 우리 예천의 관문 예천 IC 예. 입구입니다. 입구도 예. 또 산업단지로 특화됐는데
또 식품 산업단지로 특화된 그곳입니다. 예. 또 그 부근에 예. 1.5km 범위 내에는 한 6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예. 또 그 인근에는 보면 예천의 젖줄입니다. 어떤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한다는 거예요? 전국에 산업 폐기물이라고 산업 폐기물, 예. 중금속 이런 거? 그렇죠. 예. 지정 폐기물로 지정된 그런 산업 폐기물. 아니 왜 전국의 폐기물이 왜 예천으로 와야 됩니까? 그건 이제 업자가 예. 그 지역에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예. 골프장 가까이 그 이제 보문에 하겠다. 그래갖고 2년 전부터 이게 추진했어요.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 뭐 시위도 하고 했죠. 그건 특정 지역에 그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는 것은 그 단체장의 그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현 군수가 그걸 한 겁니까? 현 군수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예. 전국의 산업 지금 현 군수 이름이 뭐예요? 예, 김학동 군수. 김학동. 예. 김학동 군수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 표명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예. 우리 예천에 이제 들어오면은 네. 자기가 입장을 밝혔다 그런 얘기를 우물쭈물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3월 29일 날 이제 우리 저를 좋아하는 주민들하고 보민 주민들하고 한 50여 명이 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현 군수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들어온 데서 분명 입장을 밝혀라. 밝히고 네. 군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 결의안 채택해 달라. 그러니까 네, 네. 군의회는 이틀 뒤에 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대다수 이래 보면은 그 지역에 들어오면은 지자체장이 강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표명하면은 지방의회에서 예. 반대 결의안, 저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 예. 그거를 해달라고 제가 욕을 냈죠. 예. 그러니까 군의회는 욕을 했는데 아니 저기 입장 예. 표명을 하고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네. 현 군수는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해요? 그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정식 공문 다 이제 환경 평가 네. 절차 또 이제 토지 매입이 거쳐서 들어오면은 자기 입장 표명을 한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네. 그때는 벌써 늦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예. 반대 입장을 해줘야 이제 순수하게 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천의 관문이고 네. 또 내성천 입구입니다. 우리 내성천의 예천의 젖줄이고 우리 네. 낙동강의 젖줄하고 똑같습니다. 예. 또 그게 조금 인근에 가면은 또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 대해서 굉장히 적하고 그게 아까 1.5km 범위 내에 600명이 살고 있고 5km 범위 내에서는 예천 읍주민하고 네. 그다음 보험법은 아니고 감천 면주민 호명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도 거기서 머지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주민 안산은 아주 깊은 산속이라든지 또 바닷가는 섬이라든지 네. 그런데 산업 폐기물에 들어서야지 주민이 먼저 살고 있는데 들어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가 산업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산업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고 예. 나오는 폐기물을 어딘가에다가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매립밖에 방법이 없는 산업 폐기물도 있잖아요. 예. 이 산업 폐기물 매립은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예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로 가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확실한 안전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뭐 이게 돼도 되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 상수원이 예. 있는 곳 또 이 예천시의 관문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예. 이거는 뭐 우선 예천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해야지. 예. 저 그래갖고 지난 3월 29일 날 이제 군수가 네. 분명 입장을 해달라, 표명해달라.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이제 저는 반대 결의안 채택을 해달라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의회는 이제 반대 결의안 채택이고 군수가 알겠어요.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죠. 아직 입장은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산업 폐기물은 원래 보면은 어떤 공단이 들어서면은 공단 내에 산업 폐기물의 규모만큼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이 인근에도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도 국가가 거기에 하라 그러는데 그 이제 개인 업자들이 예. 이제 수익 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 예천군을 감사원 특별감사 의뢰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고요. 예천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댓글들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 군수가 그 폐기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혀라는 요구를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렇죠. 예. 저희 고성호 TV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요구를 좀 해주시죠, 공개적으로. 예. 지금 산업 폐기물 관계 때문에 예천군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거의 99%가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군수는 산업 폐기물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자도 이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산업 폐기물이 환경 평가를 거쳐 갖고 들어와서 이제 입장표명을 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현 단계에서 뭐 군수님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 주말에 예천에 가서 우리 김상동 예비 후보하고 토크쇼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김상동 예비 후보의 비전은 이미 상세하게 제가 들었는데 그 토크쇼 끝난 다음에 이제 김상동 예비 후보가 지금 그 경선 상대자인 현 군수를 비판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는 바람에 방송에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런 좀 나쁘끄러운 일도 있고 이런 좀 치부도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그 개인적인 무슨 이 네거티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모신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천과 같은 곳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곳곳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보수인데 밤에는 좌파들한테 눈치 보고 줄 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옥석을 가리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또 저희 고성국 TV도 그런 옥석을 가리는 일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천군 예비 후보 김상동 예비 후보 어려운 말씀 하시러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전 방송 끝내고 경기도 포천 양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포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하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대담을 좀 하겠습니다. 현장 대담하고 그리고 백영현 포천 군수 예비 후보와 현장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로 가서 양주 시장 도전하고 있는 이흥규 예비 후보와도 토크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녹화로 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 사는 지역 아니라고 해서 관심 끊지 마시고 이게 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 오늘은 팩트체크가 있는 날이군요. 오랜만에 송송 패널과 만납니다. 송원재 송국권본부장과 함께 팩트체크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